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일어나셔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확인하신 분들 깜짝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글로벌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보았을 때 상승의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숏 포지션에 투자를 하신 선물 투자자분들이 많이 놀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는 것인지, 그리고 새벽간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소식들이 나온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오전 7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영상 녹화가 다 마무리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한 8시 어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32% 상승한 23,9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장중 24,000달러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8.20% 상승한 1,742달러,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네이버 환율로 보았을 때 1,302원으로 전날 대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4.76% 상승한 0.37달러, 에이다의 경우는 8위입니다. 2.19% 상승하면서 0.51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1.6%,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9.3%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비트코인 롱숏 포지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더욱 높습니다. 54.84%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9%로 더욱 높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4%로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 같다라고 보는 선물 투자자분들이 더욱 많은 상태이죠. 그렇다면 일단 국제적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먼저 나왔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러시아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공급 축소에 유럽의 가스값이 하루 만에 무려 15% 폭등을 했다. 기업들 감당 불가한 수준까지 찾아와 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27일이죠. 이제 엊그제 독일을 통해 유럽 국가들로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절반으로 줄이자 세계 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유럽에선 하루 만에 무려 15%, 미국에선 이달 들어서 66%가 치솟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스값 직격탄을 맞은 유럽 기업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어 유럽 경기가 침체될 것이란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 가스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추세를 더 가파르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이 소식과 더불어서 같이 봐야 할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미국에서 나온 소식인데 GDP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한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를 보시면은 미국과 한국 간에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또 한 번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미국의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하였습니다. 연준 인플레 파이팅, 경기 둔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한다. 따라서 경기 둔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글로벌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보았을 때 이 중국의 공급망 쇼크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금리 인상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75bp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줌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는 현재 크립토 마켓 암호화폐 시장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서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했던 2022년도 하반기 상승장이 정말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예, 크립토 마켓에 대한 단기적인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단 장기 홀더 손절매 65일째다. 다음 상승장을 위해 현재는 매집하기가 좋은 시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크립토 퀀트의 저자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모든 역사에서 대부분의 장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현재와 같은 시점은 몇 번 없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는 새로운 신고점에 대한 희망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015년에서 2016년 하락장 동안 장기 홀더들의 SOPR 지표가 1.00 값 아래에서 약 400일 동안 머물렀다.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이 지표는 약 330일 동안 1.00 값 아래에서 머물렀다. 현재는 장기 보유자가 손해를 보고 매도를 시작한 지 약 65일이 되었으며 이는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다음 상승장을 위한 좋은 축적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또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하였는데 USDT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크립토 퀀트의 저자와 분석이 거의 비슷한 인물이 한 분 더 나왔는데 바로 바이낸스의 CEO 자오장펑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9개월 전과 현재 비교를 하였을 때 암호화폐 업계가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바이낸스 CEO 자오장펑이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9개월 전과 비교해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테라 프로젝트 붕괴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서 3에로 캐피탈 등 대기업을 무너뜨렸다며 암호화폐 시장에는 기술 신봉자만 있어야 한다. 조금씩 재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시장이 무너진 지금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5월 5일 루나 쇼크 이후에 엄청난 암호화폐 기업들, 블록체인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냥 연쇄 도산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였는데요. 이러한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서 도산한 암호화폐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측면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암호화폐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돌고 도는 이야기였었죠. 예, 오늘 하나의 소식이 새로 또 나왔는데 이 루나에 대해서 까도 의혹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테라가 셀프 투자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테라와 루나가 자전 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테라와 루나는 한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만 약 25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앵커 프로토콜은 거래량이 한때 전 세계 2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금융거래 실적의 대부분이 테라 발행사와 투자사의 이른바 셀프 투자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객 명단을 분석해 보았더니 테라의 예치, 대출 담보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이 다름 아닌 테라와 테라의 투자사였다고 하는데 이 예치 서비스의 경우는 예금을 가장 많이 넣었던 계정은 테라가 해외 투자사와 함께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계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담보와 대출 이용량 1위 계정 역시 테라와 테라 투자사였다고 하는데 어제 테라 관계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주일 만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돌입한 검찰은 안전한 코인처럼 보이도록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검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시간이 갈수록 구린내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그저 5월달 당시에는 사기보다는 뭔가 안 좋은 공격을 받았는데 이 공격을 막지 못해서 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구나. 근데 그게 이제 메이저 코인이어서 더욱 충격적이었다라고 끝날 줄로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권도영 대표가 계속해서 피신을 다닐 뿐만 아니라 한 여자에게 코인을 계속 보낸 정황, 그리고 직원들의 횡령을 한 정황들이 포착이 되면서 프리마이닝 정황과 오늘은 셀프 투자 정황, 이 자전거래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게 될지, 얼마 전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가 권도영 대표가 무조건 이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 또한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4월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최대 퇴직 운용사인 피델리티의 401k에 이제 비트코인이 투자 옵션으로 허용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이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 미래적인 가치를 인정한다는 증거로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였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의 상원 의원 3명은 피델리티의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한 것을 좀 비판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매거진 트위터 채널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의원 3명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인 애비게일 존슨에게 서한을 보내서 확정 기여형 DC 퇴직연금 401k에 비트코인 입금을 허용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서한에서 401k의 변동성, 투기성 자산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은 일관성 있는 기여도와 시간에 따른 꾸준한 수익률이 중요하다. 피델리티는 미국인들의 노후 저축이 얼마나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이 피델리티는 어째서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검증되지 않고 매우 불안정한 자산에 노출되도록 허용한 것인가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반응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런 허용 범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적인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오히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크나큰 박앤세일의 기회다라는 시그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확실히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상원 은행 위원장이 이 규제 기관들은 암호화폐 사기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셰러드 브라운이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 사기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암호화폐 회사 간의 상호 연결성 및 리스크가 모두 드러났다. 안정적이라고 여겼던 투자가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규제되지 않은 미등록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수억 달러를 빌리고 빌려주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규제 당국은 업계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규제 기관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은행 규제 기관 등이 포함이 된다며 산업이 원하는 규정을 직접 작성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네요. 확실히 지난 5월 발생한 방금 전 말씀드린 루나 쇼크 이후에 양날의 검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 하락을 일으켰지만
하지만 오히려 규제적인 속도 측면에서는 가속화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나온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정부와 손을 잡고 가지 않는다면 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 재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제 이번 연도에 큰 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 세세한 것들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연도 크립토 마켓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게 될 것인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또 글로벌적으로 규제를 통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크립토 데디라고 불리우는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이 이 미카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카의 경우는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립토 데디로 불리우는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지안카를로가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를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미카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미카의 빠른 발전이 유럽식 암호화폐 규제의 글로벌 수출로 이어져서 미국 규제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이어서 미국은 미국만의 프레임워크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 시장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유럽이 아닌 미국에서 나와야 한다. 유럽을 매우 존경하지만 그들의 시장과 우리는 다르다며 미국 의회는 계속해서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카의 경우는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글들이 법안들이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이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크립토 마켓은 글로벌 공통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2022년도와 2023년도가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기념비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규제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해소되는 시기 크립토 마켓에 또 한 번의 불장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나온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우리의 빵형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한 컨퍼런스에서 리플 소송의 승리를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신감을 다시 한번 내비추었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 관한 질문에 승소를 확신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25일 텍사스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엑시오스 핀테크 기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처럼 발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그는 여러 법과 사안이 이미 리플이 증권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판사의 이제 질문에서 드러나는 어조 때문만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볼 때 이미 리플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울러 SEC가 이미 선을 크게 넘어섰고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며 SEC가 단순히 리플이 아닌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미 정부 또한 눈치를 채고 있는 상태이죠. 미국의 다수의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또한 현물 ETF와 XRP 증권 소송을 인질로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었는데요.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또한 SEC는 그들이 규제하려는 회사에는 공개를 요구하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SEC가 힘먼 연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만약 리플이 패소할 경우의 대처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2020년 12월부터 소송에서 패소한 것처럼 일하고 있기에 달라질 것은 전혀 없으며 리플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유쾌하게 호쾌하게 대답을 한 것이죠. 또 SEC가 미국에서 발언권이 있어 피해를 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참 이제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 이 미등록 증권 소송에 대한 많은 분석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았을 때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규제적으로 모두 완비가 되어질 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많은 분석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저 또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참 오랜 시간 동안 XRP 투자자 분들에게 힘든 시간을 안겨준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게 될 때 그동안의 피눈물을 충분히 보상해 줄 만한 상승분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